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금 시장이 혹시 정점 부근은 아닌지 이걸 가늠해 볼 만한 투자 가이드 자료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시장 타이밍은 어렵다 이런 통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장기 투자를 하면서도 시장의 어떤 미묘한 흐름을 읽는 새로운 눈을 갖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자료가요. 프랑스 소설가 프루스트의 말로 시작하는데요.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데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 묻어두거나 아니면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전략적 인내심이라는 제3의 길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정점 부근, 영어로는 탑 20이라고 하던데 이 신호 9가지를 좀 분석해보고 이걸 여러분의 위험관리 전략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통찰을 얻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가장 위험할 때는 모두가 막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게 너무 좋아 보일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죠. 최근 시장이 잠시 좀 주춤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깔끔하게 회복하면서 다들 좀 안심하는 분위기인데 바로 이럴 때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맥락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신호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료에서는 직관적인 내부 관점하고 또 데이터 기반의 외부 관점을 같이 보라고 조언하는데요. 맞습니다. 그 외부 관점이라는 게 바로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9가지 신호, 일종의 계기판 같은 건데요. 몇 가지 중요한 신호들만 좀 짚어보면요. 우선 가치평가, 그러니까 신호 1번을 보면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험을 감수하는 주식 투자가 안전자산인 채권보다 기대 수익률 면에서 딱히 더 나을 게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거죠. 채권이랑 비슷하다니, 그건 좀 불안하게 들리는데요. 또 다른 신호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시장 폭, 신호 2번인데요. 이게 좀 좁아지고 있어요. 소수의 초대형 기술주만 시장을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인데 이건 상승 동력이 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또 비트코인 같은 투기 자산, 신호 3번이죠. 이게 막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시장 전반에 좀 낙관론이나 투기 열풍이 퍼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실적보다는 스토리가 좋은 성장주, 신호 4번인데 여기에 돈이 몰리는 현상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주도 상승에다가 투기 열풍까지 약간 과열 느낌이 나는군요. 그럼 전문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그 점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헤지펀드 같은 전문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현금 보유 비중, 이게 신호 5번인데 이게 매우 낮아요. 거의 모든 자금을 투자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시장이 하락하면 이걸 방어하거나 저가 매수할 여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호 6번인데 가계자산 내 주식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사람은 거의 다 들어왔다. 이런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럼 기업들 움직임은 어떤가요? 자사주 매입 같은 거요?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이게 신호 7번인데요. 이것도 꽤 활발해요. 근데 주로 주가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매수하는 경향이 있어서 종종 이게 고점 신호 아니냐, 즉 역지표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리지수, 신호 8번인데요. 이것도 CNN 공포 및 탐욕 지수를 보면 계속 탐욕 구간에 머물러 있고요. 마지막으로 AI 관련 설비 투자 붐, 이게 신호 9번인데 기술 자체의 잠재력은 대단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대규모 투자는 경기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로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 신호들이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막 맞물려 돌아가면서 안도감을 강화하는 그런 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AI 붐, 신호 9번 있잖아요. 이게 높은 가치 평가나 성장주 선호, 신호 1, 4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럼 이게 또 개인이나 투기자금 주입, 신호 6, 3을 부추기죠. 이걸 본 전문 투자자들은 뒤처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현금을 더 투입하고, 신호 5, 기업들도 자사주 매입, 신호 7에 나서면서 탐욕지수, 신호 8을 더 끌어올리는 이런 식입니다. 이러면서 시스템 전체가 조금씩 취약해지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예전 닷컴 버블 때랑 좀 비슷한 점들이 많네요.
극단적인 가치 평가라던가 시장 집중 같은 것들이요. 네, 맞습니다. 1999년에서 2000년 닷컴 버블이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29년 또 1960년대 후반과 유사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강세장이 그렇게 극적인 붕괴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1969년처럼 서서히 힘을 잃고 이렇게 스르르 굴러 떨어지는 롤링 오버식의 정점도 있거든요. 이 자료의 저자는 현재 시장이 후자에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의 정점을 딱 맞추려고 애쓰기보다는 내부적인 약화 신호를 좀 보고 조금 일찍 움직이는 편이 낫다 이런 위험 관리 전략을 쓰는 거고요. 그런데 왜 아직 본격적인 버블은 아니라고 보는 걸까요? 뭔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나요? 바로 IPO 시장, 그러니까 신규 상장 시장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같은 진짜 후기 사이클의 폭발적인 시기에는요, IPO 시장이 아주 광풍 수준으로 뜨거워야 하는데 지금은 회복세는 맞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2017년에서 19년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하고요. 아, 그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내부자들이 아직은 미친 듯이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하려고 하진 않는다. 이런 신호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스토리 주식의 공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투기적인 자금이 비트코인이나 소수 대형 기술주 같은 기존 자산에 더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막 불타는 게 아니라 일부에서 억제된 투기엔 불씨가 타는 상태랄까요? 그래서 정점 부근이지만 버블은 아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자는 이제 이런 분석을 토대로 개인적으로는 일부 포지션을 좀 정리해서 현금 비중을 한 15%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는데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자의 개인적인 판단이지 뭐 모든 투자자에게 맞는 정답이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전히 장기적으로 매력적이라고 보는 주식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팔아라 이게 아니라 여러 증거들을 보고 판단해서 위험을 선별적으로 줄이는 그런 전략적 위험 축소인 거죠. 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시장이 여러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읽고 정점 부근이지만 버블은 아니다라는 이런 미묘한 진단을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위험관리 수준을 조절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맹목적으로 시장을 따라가거나 예측하려고 하기보다는 제시된 징조들의 무게를 좀 보고 전략적 인내심을 가지면서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신호들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혹은 가장 와닿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AI 투자 붐이 기술 자체의 엄청난 잠재력과는 별개로 투자 사이클상으로는 후반부 특징일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다른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가 있다면 그 속에서 진짜 장기적인 변화의 시작과 혹시 모를 단기적인 투자 열풍을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